안녕하세요. 폼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4년 3월 11일 오전 7시 31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8,972달러입니다. 간밤에 좀 다시 한번 7만 달러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제법 좋은 단기 매수 자리입니다. 네. 제법 좋은 단기 매수 자리인 것 같아요. 단시간봉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박스권 상단이죠. 기존의 박스권 상단을 어제 주말에 돌파해버렸어요. 그래서 기존 박스권의 상단이고, 네. 동시에 보시게 되면 15분봉 RSI가 바닥에서 다이버전스가 곧 이제 몇 번 더 움직이게 되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다이버전스 확인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평선 보더라도 15분봉 200일선에서 지금 걸려 있죠. 그러면 이런 자리는 지금 매수 기준이 벌써 몇 개나 되나요? 3개나 되죠. 3개. 네,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뭐 선물러들이 단기 롱을 많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자리죠. 네. 물론 이제 지금 자리가 깨지게 되면 일종의 넥라인이죠. 네. 지금 자리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 중요한 맥점 자리니까 충분히 1대1로 떨어질 수 있죠. 네. 1대1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1대1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수가 있나요? 67,500달러까지. 지금 자리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네. 지금 자리 되게 중요한 자리라는 거.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만약에 컨펌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고요. 네. 여기가 역으로 깨진다 그러면 67,500달러까지 조정을 바라봐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과연 15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는지, 이 중요한 지지 레벨에서 혹은 여기가 이제 깨지면서 최소한 1시간 봉 내지는 4시간 봉 봐야겠죠. 아래까지 조정이 나올지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비트코인은 저는 좀 크게 움직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인지 범위를 조금 크게 잡아드리면 대략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를 횡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3월 말까지 혹은 4월 초까지. 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관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단기 매수 매도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 역시 이 관점에서 중단기 매수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혹시 6만 달러 근처까지 오게 되면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알트코인을 사시고요. 7만 달러 근처에서는 알트코인도 익절을 조금 하시고 시세가 이미 나온 이렇게 조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평당 관리를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당분간 좀 횡보한다. 10,000달러 사이 위아래 움직임인데 그렇게 큰 움직임처럼 이제 느껴지지 않죠. 과거에는 위아래로 10,000달러씩 움직이면 이게 되게 이제 좀 큰 변동성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위아래 10,000달러 움직임은 그렇게 뭐 한 번에 이렇게 훅 빠지지 않는 한 알트코인들로 반응도 안 하고요. 그냥 뭐 지금 어차피 고점에서 벌써 2,000달러 가까운 조정이 나왔는데 알트코인도 뭐 반응도 안 하죠. 그냥 지 갈 길 가고 있죠.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 이제 9시에 새로운 캔들, 주봉 캔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주봉 캔들의 모양을 보시더라도 윗꼬리보다는 아랫꼬리가 훨씬 더 긴 형태로 주봉 캔들이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봉 캔들의 아래 끝이 정확히 대형 상승형 평행 채널의 중단을 테스트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일봉으로 보면 너무나도 확연히 보이죠. 그래서 이걸 좀 크게 보면 지금 제가 계속 작도해 드리고 있는 상승형 평행 채널의 중단, 상승형 평행 채널의 중단을 깔끔하게 테스트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의 목표가는 어디죠? 이게 중단이 왜 중요한가요? 기존에 계속해서 지지 저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저희 이번 사이클의 목표가는 어디라고요? 여기 상단이니까. 여기 상단이니까. 이 상단을 언제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목표가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올해 말에 도착한다 그러면 대략 한 25만 달러 정도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조금 빨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 도착한다 그러면 20만 달러 정도 된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2025년 말이 된다 그러면 한 38만 달러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35만 달러니까 크레진 콕 찍고 내려오게 되면 대략 한 38만 달러 정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상단은 되게 중요한 만큼 이 상단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 중단을 뚫어야 되죠. 근데 이 중단을 이번 주 뚫어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중단을 돌파한 캔들이 과연 진짜 믿을 만한 캔들이냐? 이것도 휩서 만들면서 다시 안으로 기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하나요? 온체인 데이터를 크로스 교차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체인도 잠깐 조금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온체인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조금 초심자분들은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거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채굴자들만 조금 심하게 팔고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되게 중요한 라인을 거의 2년이라는 기간을 아래에서 매집을 하고 돌파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제 뭐 알트코인들 하나만 조금 추천드릴게요. 컴파운드라는 코인입니다. 한눈에 봐도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매집 구조를 이제 막 돌파하고 깔끔한 긴꼬리 음봉 캔들로 테스트까지 마쳤다라고 보이시죠? 합성자산 관련 디파이 프로토콜이고요. RWA죠. 쉽게 말씀드리면 신세틱스하고 같은 형제죠. 신세틱스하고 같은 형제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조금 매수를 하시게 되면 목표가가 얘는 되게 찾기가 쉬워요. 대놓고 저항 레벨이 한눈에 보이죠.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는 대놓고 저항이죠.
넥라인도 보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항 라인은 뭐 요쯤 되겠죠. 여기. 그럼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략 한 86달러에서 76달러라고 할게요. 그러면 76달러에서 86달러 사이에서 매수를 해서 노릴 수 있는 수익은 죄송합니다. 100% 혹은 좀 길게 보면 200% 이상이죠. 그러면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대비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수익 범위는 되게 크다. 한마디로 그냥 되게 수익 구조, 손익비가 되게 좋은 알트코인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하시더라도 이런 코인을 공략하시라는 거. 이미 시세 분출이 지금 코인은 딱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면 이런 자리를 돌파하고 이미 이렇게 고점에서 시세가 나온 알트가 있고요. 뭐 AI 코인이나 메이저 코인 중에서는 솔라나, 체인링크 이런 애들이 이런 장기 박스권 구조를 돌파하고 시세가 전고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알트들이죠. 네.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막 이 장기 구조성을 돌파하려고 하는 알트코인이 있죠. 네. 이런 애를 공략하는 얘기죠. 혹은 정말 똥코인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아직도 이런 장기 구조를 못 뚫고 여기 안에서 머물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애들은 가망이 없는 애들이죠. 네. 그래서 매수 추천을 그러면 이런 애들도 거르고 이미 시세가 나온 애들 거르고 아직도 장기 매지 박스 구조 혹은 채널 구조를 돌파하지 못한 애들 거르면 몇 개 없습니다. 네. 그런 애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얘하고 이제 일루비움이라는 코인도 좀 차트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컴파운드 차트 괜찮다라는 거. 오늘 좀 온체인을 봐볼게요. 온체인은 정말 조금 이제 이번 주는 조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이 아래에 있는 하늘색 요 뾰족뾰족 나온 게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총알 유동성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한눈에 좀 눈에 띄는 특징이 보이죠. 뭐냐면 거의 몇 년 만인가요? 1년 만에 거의 최고의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죠? 네. 1년 만에 즉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세력들이 FTX 사태를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은 매집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때도 조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울 거 조금 지워볼까요? 제가 이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들이 있었지만 이 온체인 근거도 제법 항복했잖아요. 네. 개미들은 지금 공포에 손절을 다 하고 있지만 $10,000 간다라는 지금이야 말하기 쉽지만 이때는 정말 극한의 공포 상태였죠. 네. 정말 팔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공포감이 심했잖아요. 뭐 FTX 망한다, 뭐 제네시스 트레이딩도 망한다, DCG도 망한다, 뭐 그냥 망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왔죠. 네. 그 다 $10,000를 부르짖고 뭐 심지어는 $10,000 이하로 떨어진다. 심지어는 그냥 이 시장이 이제 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았으니까요. 근데 항상 그래서 우리는 뉴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네. 실제 차트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차트 내면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온체인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총알을 퍼부어서 매집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때 이래로 가장 많은 유동성이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게 보게 되면 이 돌파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 채널 중단을 돌파하면서 동시에 뭘 돌파하고 있죠?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그리고 정고점이 사실상 돌파가 됐죠. 네. 여기 그리고 언제 똑같은 일이 지난 2020년 12월에 또 있었죠. 역시 마찬가지 채널 중앙을 돌파하면서 동시에 정고점 라인을 돌파 시도를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채널 상단까지는 거의 그냥 뭐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그냥 바로 들어 올려버린 수준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네. 여기 돌파한 데는 2년이 걸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4개월이면 충분했다 이겁니다. 근데 마찬가지 종고점 레벨과 이 상승형 평행 채널의 중단 레벨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사실상 이제 정고점은 돌파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시장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들어왔고요. 자, 밑에가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입니다. 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또한 근 5년 내에 거의 최고 수준만큼 치솟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죠. 이 돌파 거의 4년 만에 나온 지난 2020년 11월 이래로 거의 4년 만에 나온 횟수로 이 돌파는 뭐다? 찐이다. 네. 찐이다. 드디어 크게 보면 비트코인은 이 매집 박스권을 돌파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죠? 네. 이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들어선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네. 자,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가격 라인을 정고점이죠. 이 중요한 정고점 가격 라인을 돌파할 때 정말 완벽한 온체인과 차트와 상승형 평행 채널 구조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시장이 살아나고 있음을 완벽하게 확인시켜준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찐이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정말 찐이다. 앞으로 더 기대하셔도 좋다.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는 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은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 완벽히 이렇게 2등분 되는 차트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결국 제가 여기에서 바닥에서 구독자분들한테 계속 왜 여기서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 온체인 이게 보이니까 야
그 공포를 주고 세력들은 다 지금 물량을 쓸어 담았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가장 많은 또 물량을 쓸어 담은 구간이 또 확인이 되죠.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 네. 여기 구간이라는 게 확인이 되죠. 네, 여기. 이때도 어마어마한 공포였거든요. 뼈쪽 올라온 거 보이시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이때 미국 지방은행 망한다라는 얘기가 돌았고요. USDC라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뭐 테더에 항상 이상한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네. 뭐 헝다하고도 연관성이 막 있었고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USDC는 뒤에 뒷배가 서클이고 서클 뒤에는 지금 미국 기관들이 다 박혀져 있으니까. 근데 그 안전하다고 생각됐던 USDC가 디패깅이 나면서 다시 한번 또 시장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돌았던 시절이죠. 하지만 역시 온체인을 뜯어보면 세력은 뭐 했다고요? 그때 유동성 이빠이로 집어넣어서, 죄송합니다, 이빠이라는 말씀이 안 되는데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으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치솟는 거 보세요. 네. 그래서 이때 뉴스만 보게 되면 야 이거 바닥 다시 한번 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면에 심겨진 온체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야, 마지막으로 개미털이 제대로 하고 있네. 이때 아마 최저점에서 잡은 누군가도 상당 부분 개미털이가 됐을 겁니다. 이때 제가 거의 뭐 생방으로 바로 올려드렸죠. 여기 자리에서 그 USDC 죄송합니다, USDC 디패깅 됐을 때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이 바닥 자리에서 나왔던 유동성 수준만큼의 유동성이 또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거, 엄청난 유동성이 지금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굴자들인데, 자 이게 노란색이 채굴자들 움직입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채굴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죠. 뭐 신문 기사나 뭐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네. 이때 뉴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때 $10,000 정도 하락이 나왔잖아요. 48,000달러에서 38,000달러까지 다 GBTC가 팔아가지고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거의 저만 언급한 것 같아요. 네. 아니다. 지금 GBTC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돌고 도는 물량이다. GBTC가 던지면 그걸 또 다른 ETF 기관들이 사서 자기 커스터디로 집어넣는 돌고 도는 물량이다. 진짜 지금 시장에서 실제 이때 20% 정도 하락이 나왔잖아요. 실제 하락을 유발하고 있는 건 누구 다 채굴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 뉴스 사이트 있잖아요. 암호화폐 관련 코인니스 많이 보이시죠? 그다음에 뭐 주기영 대표도 언급을 하고, 네, 온체인 좀 본다라는 애들이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그 텔레그램에도 크립토컨 텔레그램에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럼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된 것 같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조금 소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물론 반감기가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안 좋네요.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침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깨서 뭐 잠깐 운동 좀 하고 바로 이제 영상을 녹화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찍을 건 마저 찍어야 되니까. 채굴자들의 움직임 자체, 매도 움직임 자체도 이제 과거 이때가 이제 ETF 이슈가 있었던 때였잖아요. 그때만큼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4월에 반감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기껏해야 3, 40일 남지 않았나요? 네. 계속 채굴자들은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반감기 지나게 되면 채산성이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될 거니까. 네. 하지만 지금 뭐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그 다음에 중요한 가격대 라인을 돌파한 비트코인을 봤을 때 이 정도 물량은 이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채굴자들은 아직까지도 조금은 던지고 있지만 언제 수준만큼은 아니다고요. 지난 언제였나요? 네, 1월에 ETF가 통과됐을 때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뉴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네. GBTC가 던져서 시장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채굴자가 던져서. 네. 바꿔 말하면 채굴자, 잘 보세요. 이렇게 잘 들으세요. 결국 또 뭔가요? 채굴자가 이렇게 이제 던져대는 물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나요? 시장이 올라가죠. 네.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상승은 지금 38,000달러에서 어떻게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었느냐? 채굴자들의 던지는 물량이 줄었고, 반대로 외부에서 ETF 기관들의 매수세는 점점점 늘어났으니까, 즉 시장에 공급하려고 하는 공급 주체가 제가 유일하게 지금 채굴자들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물론 중장기 홀더들, 올드 홀더들 던지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그건 제가 지금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주체는 채굴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드 홀더들, 직전 고점에 물려 있는 올드 홀더들, 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걔네들마저 이제 더 이상 이제 던질 물량이 소진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구간을 꽤나 단기간에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금 이제 정말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 여기를 발로 뚫어버린다? 그러면 조금 상상하기 힘든 가격도 나와요. 네, 좀 상상하기 힘든 가격도 나옵니다. 실은 막 저는 이런 자리도 보이거든요. 60만 달러예요. 네. 1, 2년 내에 60만 달러 가는 것도 막 보이긴 합니다. 지금 돈 나무 누나가 2년 내에 뭐 150만 달러, 200만 달러를 부르짖고 있는 게 결코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채굴자들의 매도세도 이제 진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채굴자들이 매도를 멈추고 나니까 올더 형님들, 네, 평단이 100달러도 안 되는 그 형님들이 이렇게 조금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바이낸스로 들어가고 있는 매도 물량의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죠. 네. 보시게 되면 최근에 분명히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네. 그죠? 최근에 분명히 조금 들어오고 있구나. 네. 잠잠하다가 이때 한번 들어왔고요. 네. 이때 한번 들어왔고, 그러면 꽤 됐죠. 꽤 됐죠. 벌써. 근데 이런 물량들을 충분히 다 소화하고도 남을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됐다는 거. 그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시장에 지금 그럼 잔존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근 2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의 스테이블 코인 리저브가 관찰이 되고 있죠. 뭐 당연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많은 양이 들어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총알의 양은 언제 이후로 거의 2023년 3월 이래로 최고치를 돌파했죠. 거의 최고치 수준에 다다르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ETF 호재가 있었을 때만큼의 총알이 지금 시장에 잠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게 계속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고 봐요. 반대로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양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죠. 다시 한번 시장에 지금 잔존되어져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양은 매도 압박이죠. 네. 거의 최저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뭔가요? 네. 잠재적 매도세, 그 다음에 직접적인 매도세, 채굴자들이죠. 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됐고, 전고점을 넘으면서 신규 매수세는 더 강화되고 있는, 즉 온체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금은 공급 충격이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아직 반감기가 오지 않았음에도 공급 충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감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채굴자들 물량마저도 쉽게 말하면 50%로 꺾일 거 아니에요. 딴개식으로 계산해서. 이건 공급 충격은 더 강화될 거고, 차트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살려고 하니까 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팔려고 하는 사람은 적은데 살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쭉쭉쭉. 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정말 올해는 제가 뭐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우주의 기운이 비트코인을 향하고 있다. 네. 반감기. 네.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 그 다음에 ETF.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반감기, 미국 대선, ETF. 이 재료가 살아있는 동안은 비트코인은 죽지 않습니다. 네. 카드 하나는 썼어요. 네. 카드 하나는 썼어요. ETF 썼죠. 네. ETF 썼죠. 하지만 그건 이미 힘을 다한 카드가 아니고 여전히 진행 중인 카드죠. 네. 반감기 아직 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슈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 대선 이제 막 시작됐죠. 본격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의 돈은 더 풀릴 거고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금리 하나 남아있거든요. 제가 금리에 대한 얘기는 이번 주 주말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의 상승은 의심할 바 없는 완벽한 차트적으로도 온체인적으로도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네. 정말 어디까지 감히 목표가를 이제 솔직히 말하면 예상하면 안 되는 시점인데, 그래도 지금 이제 이 모든 이제 말 그대로 공허의 공간이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만 해야 되나요? 언제 어느 가격에 어떠한 형태로 지금 시장을 이제 탈출할 건가에 대한 얘기, 탈출할 건가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잖아요. 그 고민의 일환으로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제 영상이었나요? 네. 이런 피레침의 형태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도 조금 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를 고민하신 분이시라면 아직까지는 20주 EMA까지는 항상 조정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까지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때 20주 EMA 까지라고 했다가 1000달러 차이로 정말 중요한 매수 기회를 놓쳤듯이 이제 까지라고 할게요. 20주 EMA 금방까지. 아마 오늘 이제 새로운 9시에 캔들이 형성하게 되면 20주 EMA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5만 달러 후반, 5만 7천 달러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럼 4월 말이면 대략 지금 제가 그 방송 초에 말씀드렸던 6만 달러 초반까지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전략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20주 EMA가 저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조정의 최대치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20주 EMA는 계속 올라올 거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조정의 최대치가 뭐 기껏해야 20%고, 지금 시장 상황이 저번에 조정을 줬을 때 지금 한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김프로 방어해버리죠. 네. 김프로 방어해버린다고요. 김프로. 즉 시장에서 한 15%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저희가 업비트나 아니면 비싼으로 5%밖에 하락이 안 나와버렸어요. 네. 그럼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거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 그대로 두느니 지금이라도 사가지고 그냥 지금 자리에서 한 15%에서 20%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거 그냥 감안하고 지금 그냥 다 때려 박는 거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대신 비트 이도 한정. 알트는 아니고요. 네. 그냥 조정 기다리느니 두고 올라가 버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냥 지금 자리에서 저는 다 때려 박을래요. 네. 김프 지금 7%인데 에라 김프 이런 거 난 모르겠고 이게 김프가 다시 5%대로 떨어지라는 법도 없잖아요. 지금 김프 5% 기다리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지금 차트적으로 봐도 정보도 돌파됐고 온체인도 좋고 이제 팔 사람은 없는데 살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인데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그냥 다 때려 박는 건 어떨까요? 네,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요. 대신 이 하락 조정폭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 상태에서 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정말 이제 아무나 비트코인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열릴 거예요. 아무나 살 수 없는 재산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건 장기 홀딩하는 거죠. 네. 아무나 살 수 없는 자산은 명품이잖아요. 명품. 쉽게 말하면 투자 자산 중에서도 명품이라고요. 네. 아무나 살 수 없는 자산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비트코인을 차에 대해서 많이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비트코인 뭐 손실 입게 되면 오늘 나 오늘 그랜저 한 대 날라갔다. 나 오늘 아반떼 하나 날라갔다. 나 오늘 티코 한 대 날렸다. 네. 이제 비트코인 이제 뭐 벤츠 한 대씩 날라가는 거죠. 네. 곧 이제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 하나 이꼬르 페라리가 될 거고 네. 강남 아파트가 될 거라고요. 네.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처럼 느껴졌는데 이게 2, 3년 내에 닥칠 미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정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하나도 없으신 분 여전히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근데 0.1개라도 좋다. 네. 좀 사셨으면 좀 안 그러면 못 사. 이제 더 못 삽니다. 계속 뭐 이상한 알트코인에서 자신의 투자 수익의 원천을 찾아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알트코인은 그 운명이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장 지금 코인베이스하고 SEC하고 소송 중이죠. 뭐 때문에? 증권 이슈 때문에. 역시 바이낸스 US하고 SEC하고 소송 중이죠. 뭐 때문에? 역시 증권 이슈 때문에. 다들 이거 어차피 SEC가 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즉 지금 재판부에서 인용을 해준다라는 거죠.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송이 아니고 트집 잡기가 아니고 진짜 한번 변호인단 대동해서 가려보자. 증권인지 아니면 그냥 증권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정말 알트 멸망 시나리오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알트 멸망 시나리오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항상 그래서 알트코인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P2 이더의 미래는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물론 가격 등락폭은 있겠죠. 네. 가격 등락폭은 있겠지만 이건 충분히 정말 죽을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자산이다. 네. 비트코인 사가지고 나중에는 비트코인을 수탁하는 이제 우리 한국 은행들도 비트코인을 수탁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피할 수가 없는 미래입니다. 네. 그 이자로 노후 생활 즐길 날이 멀지 않았다. 비트코인을 팔 필요도 없어요. 비트코인을 은행에 맡기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노후 생활을 즐길 날도 멀지 않았다 이거죠. 네. 인플레 때문에 맨날 가치가 떨어지는 왜 현금의 형태로 돈의 형태로 자산을 유지합니까? 부동산의 형태로 자산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만큼 물론 이제 뭐 강남 부동산 불패라는 얘기가 있지만 네. 광주에서 특정 지역은 뭐 계속해서 부동산이 올라가거든요. 봉선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광주에서도 네. 대형 평수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는. 네. 하지만 나머지 지역 이제 뭐 출산율 감안하면 다 뭐 현실 부정을 하고 있지만 결코 부동산의 미래가 특정 지역 빼고는 밝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럼 상대적으로 더욱 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치, 특히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제 단순히 이걸 뭐 트레이딩을 잘해가지고 내가 몇 년 내에 얼마를 벌어서 졸업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비트코인만큼은 평생 좀 끌고 가야 될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미 이제 비트코인은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네. 이게 나머지가 좀 반감기 사이클을 끝까지 발라먹어서 여기서 나머지라면 뭐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이 되겠죠. 얘는 이제 좀 사이클을 먹는 트레이딩의 영역이 된다면 이미 이제 비트코인은 성격 자체가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볼 수가 없는 네. 즉 내가 수익률이 얼마가 됐다라고 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자산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나중에는 은행에 수탁해가지고 얘는 지금 뭐 배당주 받아먹듯이 그냥 배당 받아먹으면서 이자 받아먹으면서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네. 우리가 뭐 연금 들지만 뭐 IRP 포함해가지고 다 네. 나중에 이제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예상 못하죠. 네. 물론 이제 뭐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가지고 책정되긴 하지만 뭐 그것도 지금 이제 한국 사회를 봤을 때 쉽지가 않죠. 네. 뭐 출산율이라는 이제 도저히 단기간 내에는 극복될 수 없는 메리트에 반대 말인 거죠. 네. 어쨌든 한계치는 분명하니까요. 네. 또 이상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결국 지금의 상승은 되게 중요한 라인을 돌파했죠. 저번 주에 찐이다. 네. 온체인으로 봐도 그렇고 앞으로 기대해볼 만하다.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거. 미국 양키놈들이 자꾸 몇백만 달러, 200, 자꾸 가격을 올리죠. 시간도 단축되고 언제 2030년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2025년에 가격도 100만 달러라고 했다가 이제 막 200만 달러를 대놓고 그냥 부르짖고 있다 이거예요. CBC 그 방송에 나와서 네, 블룸버그 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네. 선동이죠 일종의 ETF 좀 사라 이것들아 뭐 선동인데 그 선동이 선동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중간에 조금 제 목 상태 때문에 좀 불편한 소리까지 같이 녹화된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걸 뭐 편집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썸네일도 달고 네, 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유튜브를 또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네. 그리고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한 달 만에 구독자가 거의 200명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열심히 좀 할 걸 그랬는데, 그래서 되게 좀 신규 구독하신 분들,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뭐 작지만 강한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 꼴랑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조회수 나오는 채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뭐 멤버십 비율도 대략 뭐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구독자 대비. 역시 이렇게 멤버십 해주시는 분들도 이 정도 비율 유지하는 채널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작은 채널인데 구독자 800명에 근데 강한 채널인 것 같아요. 워낙 뭐 이때 같이 고생을 많이 하고 결국 이제 이 돌파되는 상황을 저희는 이때부터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때부터 열심히, 이때부터 200주 EMA에서 그 결실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항상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집단 지성 아시죠? 네. 거기에 좋은 코인 많더라고요. 네. 어떤 분이 썬코인 올려주셨길래 홀랑 샀거든요. 17원에 샀었나? 17원? 네. 네. 그 새벽에 떡락 나올 때도 혼자 올라가더라고요. 썬코인 혼자. 그래서 벌써 한 50% 정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뭐 지나가듯 이렇게 써주시는 댓글들이, 네. 흘려주시는 말들이 좀 큰 도움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 분명히. 네. 그래서 뭐 졸업이라는 표현을 이제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 때까지, 네. 혹시 모르죠. 뭐 평생 뭐 죽을 때까지, 네. 제가 채널을 뭐 죽을 때까지 뭐 몇백 명 그대로 구독자분 안고 유지될지도 모르죠. 네. 몇십 년 뒤에는 또 아닙니까? 뭐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네. 정말 뭐 채팅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쭉쭉 올라가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너무 사람들 많이 늘어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봐요. 네. 그래도 제 유튜브 댓글 보면 전 댓글을 막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가끔 이제 뭐 비아냥 섞인 댓글이 나오긴 하는데 뭐 욕하거나, 네.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댓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다 증명을 하고 시간을 통해서 다 증명해내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죠. 네. 조용히 눈팅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와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관점인지, 네. 어떤 코인을 추천하는지, 네. 좀 불순한 목적으로 멤버십 가입하고 계신 분, 네.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퍼가겠다라는데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살짝 바꿔서 올리면 그걸 가지고 온 건지 지 생각인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뭐 인정. 네. 뭐 다 같이 먹고 살면, 네. 좋죠. 네. 너무 대놓고 근데 퍼가면 자기 것처럼 퍼가면 좀 문제가 있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또 이상한 얘기가 녹화가 됐는데, 네.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상황이 좋다. 네. 상황이 좋다. 어쩌면 조정 기다리다가 목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김프고 나발이고 그냥 사버리자. 뭐 이것도 결코 나쁜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 조정 올지 누가 아느냐. 20주 EMA 금방까지 조정 올지 온다면 이게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20주 EMA까지 조정 주면 1억 넘을 건데 지금 이제 9 얼마에 머물고 있을 때 그냥 사버리자. 1억 넘어가면 나 도저히 못 살 것 같다 하신 분은 지금 조금씩 사버리세요. 그냥. 네. 97, 98, 이제 99 이렇게 돼버리면 곧 1억이 이제 딱 찍혀버릴 것 같은데. 네. 비트코인 한정해서 그냥 가격 상관하지 말고 지금 그냥 좀 사버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네. 좀 두서없는 영상이 됐는데 그대로 올릴게요. 네,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